예비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10가지 10개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0가지 준비 사항은요,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돼요. 첫 번째, 분량을 지켜라. 페이지 분량이 많다고 유리한 건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마다 최대 분량을 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분량이 있다면 그것에 맞춰서 작성하세요. 길게 쓴다고 가산점을 받기는커녕 내용에 군더더기가 붙고 늘어져서 포인트가 부각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첨부 자료로 별첨하는 방식으로 추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한 페이지에 담아라. 사업계획서를 보면 한 페이지에 해당하는 창업 아이템 개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템 개요, 아이템 선정 배경 및 필요성, 준비 현황 및 구체화 방안, 목표 시장 및 사업화 전략,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눈에 사업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한 키워드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간결하고 명확한 아이템명을 지어라. 아이템명은 사업 아이템의 핵심 메시지이자 아이템의 가치를 소개하는 첫인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 아이템명은 간결하고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지원자 중에는 중요한 걸 다 담고 싶은 나머지 40자, 50자 이상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 요점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아이템명을 읽고 그래서 뭘 하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돼요. 네 번째, 경쟁사와의 차별점을 강조해라.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에서 강조해야 하는 것은 우수성이 아니라 차별성입니다. ICT 기술 창업의 경우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계획서에서 보여줘야 하는 포인트는 이 아이템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아이템이 경쟁사와 어떤 차별성 때문에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지예요. 그 차별점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 정책, 고객 서비스 등 비교 분석해서 도식화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뾰족뾰족한 목표 시장을 강조해라. 처음부터 큰 시장, 전체 시장을 타겟으로 잡으면 안 돼요. 흔히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요하고 모두에게 유익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아이템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넓은 타겟과 시장을 잡고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심사위원은 시장이 크다고 해서 절대 이 아이템도 그만큼 성장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여섯 번째, 성장 잠재력을 어필해라. 사업 아이템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트렌드와 더불어 기술의 발전, 소비자의 행동 변화 등도 고려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 신뢰도 줄 수 있어야 돼요. 일곱 번째, 간결하고 일관되게 작성해라. 쉽게 잘 읽히는 글을 쓰려면 일단 문장이 길면 안 돼요. 복잡한 아이디어를 풀어 쓰시다 보면 3줄, 4줄에 달하는 한 문장이 나오곤 하는데요. 그러면 잘 읽히지 않습니다. 사실 문장을 적절하게 끊어 나누기만 해도 훨씬 전달이 잘 됩니다. 심사위원은요, 여러분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읽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에도 처음 읽는 사람을 고려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처음 읽는 사람 역시도 술술 읽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개조식으로 기술하셔야 됩니다. 이때 전문 용어는 활용하시되 비형식적이거나 불필요한 표현은 피하셔야 돼요.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서 적절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문서 전체의 톤을 비즈니스적이고 전문적이도록 유지하세요. 여덟 번째, 수치와 지표로 증명해라. 근거 없이 좋다, 잘한다 라고만 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성과나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직접 발로 뛰어서 시장 검증한 자료, 설문조사한 결과, 통계청이나 기관의 공공 데이터 등을 꼭 활용하세요.
두리뭉실하게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증가했다 이렇게 쓰시기보다는 시장 점유율이 작년에 비해 15% 증가했다와 같이 수치로 표현하시면 더 직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느껴집니다. 9번째, 자료와 성과를 시각화하라. 표, 그래프, 차트, 이미지를 활용해서 지표와 수치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어야 돼요. 표나 그래프를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정보를 제시하면 경쟁 우위, 성장 추이, 점유율 등이 눈에 더 잘 띄입니다. 특히 앱 개발과 같은 ICT 기술 창업의 경우 이미지를 통해서 앱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면 준비 현황과 역량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고요.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과 기대 성과를 더 직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10번째, 돈은 현실이다. 창업을 할 때 비용을 쓰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일인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자부담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흔히 내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사업화 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은 정해져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모든 창업 비용을 다 지원금으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창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화 자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만약 꼭 써야 하는 비용인데 사업화 지원금으로 쓸 수 없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짚어드린 포인트들 잊지 마세요.